자료 2개 준비해 주세요. 자, 먼저 이 자리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이건 다 들으셨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 과목별로 보겠습니다. 세 과목. 자, 한눈에 보는 과제물 작성법. 2020년 1학기 4학년 과제물 시작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과제물 작성법에서 넘겨보시면 콘텐츠 나오죠. 자, 목차에서 파트 1, 2, 3이 있는데 파트 1은 과제물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고 파트 2는 과제물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그리고 파트 3은 과제물 제출하기 전에 어떤 걸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제출하는지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보시면 5페이지에 보시면은 과제물 유형이 나오죠. 유형이 나와서 일단 출력하는 거는 우리 우리 카페 게시판에 과제물 거기에 보면은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보세요.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니까 다운받아서 보시고 출력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일단은 다운을 받으세요. 이 2개 다 있으니까 거기에 자료가 다 있어요. 하나는 법학과 해가지고 자료 정리한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약이 아니라 상세한 내용을 해가지고 받으셔야 돼요. 상세한 내용을 받으세요. 요약이 아니고. 자, 이제 설명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설명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유형은 감상문이 있고, 감상문은 책하고 영화, 공연 같이 이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감상문을 작성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논술문은 논하시오, 비판하시오,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라고 그렇게 과제물이 물어보면 그건 논술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술은 자기의 판단이라든가 평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이런 거 다 넣어야 돼요. 자, 대부분 이제 설명문인데 설명문은 뭐뭐 설명하시오, 뭐뭐 서술하시오, 뭐뭐 기술하시오, 뭐뭐 정리하시오, 이런 건 다 서술문이에요. 서술문.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의견에 상관없이 서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안 제시하고 사례 제시가 있는데 이 제시하는 거는 과제물이 나온 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밑에 보면 이와 같이 과제물 유형이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서술용 과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6페이지에 보시면 과제물을 작성하는 데서 이거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글 쓰고 그리고 제출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계획 준비하는 거는 일단 준비를 하면 되는지 글쓰기는 자료를 수집이라든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초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쓰고 그리고 탈고를 하고 편집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출하는데 제출할 때는 이제 마감일을 제대로 내가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거 뭐 누락된 건 없는지, 그리고 이제 인용은 제대로 했는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나서 온라인 우리 홈페이지 가서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표절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걸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적 평가 방법이 있는데 그 평가 방법은 이제 0점에서 30점까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시 기간에 제출하면 30점부터 이제 체크하게 되고 점수를 주고 1차 연장 기간에 주면 29점부터 이제 점수를 주게 되고 그리고 2차 연장 기간에 제출하면 28점부터 점수를 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시 기간에 제출해서 80점 되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아까 유형을 상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이게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페이지에 보면 12페이지는 중앙도서관 들어가서 어떻게 자료를 활용할 건지 해서 중앙도서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논문 찾는 거라든가 학술 자료 같은 걸 어떻게 찾는지 그런 걸 이제 설명되어 있고요. 13페이지는 이제 국내 학술 자료는 어디 들어가서 이제 찾을 수 있는지 그건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 중앙도서관 들어가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14페이지 보면은 중앙도서관 첫째 화면이 설명되어 있죠. 첫째 화면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그 기능을 익히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봐주시고, 그리고 15페이지는 이제 글의 형식을 갖추는데 어떠한 형식을 갖출 거냐. 그래서 개요 작성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예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을 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내려서 그런 걸 이제 제목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그거 넘겨보시면 우리가 17페이지 보면은 이제 목차 다는 방법이죠. 목차를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 그림 사회, 과제물, 번호 체계
이걸 어떤 체계로 해가지고 목차를 달 건지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은 그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을 할 때 서론이 10에서 15%, 결론이 10에서 15%, 나머지를 이제 본론으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론 잡을 때 대부분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대부분 하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만 좀 작성하시면은 별 무리 없이 다 30점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는 이제 6장이라는 기준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12에서 15%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중간은 다 본론이고 서론은 요 정도 차지하고 결론은 요 정도 차지하면 된다. 예, 꼭 그걸 지키라는 거는 대충 그렇게 10에서 15%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페이지부터는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용을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21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1페이지 밑에 보면은 참고 문헌이 있는데 우리가 각주 다는 거하고 참고 문헌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참고 문헌은 끝에 페이지가 안 들어가요. 각주는 페이지가 다 들어가는데, 그리고 참고 문헌은 결론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붙입니다. 참고 문헌은. 그래서 그것도 목차에다가 목차,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참고 문헌까지 작성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에 보시면은 참고 문헌에 대한 예가 나와 있죠. 뒤에다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고하는 방법이 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확인하기가 있는데 24페이지 확인하기,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보시면 제출하는 기간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편집 탈고가 제대로 된 그런 최종의 파일인지 이제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누락된 건 없는지, 그리고 인용같이 어떤 위배되는 그런 그 내용이 없는지, 그리고 표지 양식 우리 그 과제물 제출하는 표지 있죠. 그 양식을 제대로 지켰는지, 그걸 가지고 활용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파일명이 있죠. 파일명은 우리가 이걸 이제 매번마다 사용하는 게 학기에 한 번밖에 안 쓰다 보니까 잊어먹어요. 파일명은 과제명, 교재명이지 교재명, 콤마, 그 다음에 학번 번호를 쓰면 됩니다. 학번을 쓰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다시피 과목, 콤마, 점이 아니에요. 콤마입니다. 콤마, 그 다음에 학번. 네, 그렇게 쓰시면 이상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과제물 Q&A는 이제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28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표지가 나오죠. 우리 과제물 표지입니다. 표지. 그 표지에 보시면은 일단 온라인 제출용이라는 거 꼭 확인하세요. 가로 보면 온라인 제출용 써 있죠. 예, 그걸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과목명, 학번, 성명, 연락처. 그 연락처에는 휴대폰 번호하고 이메일을 같이 좀 넣어주세요. 그 휴대폰 번호, 콤마, 이메일. 제가 좀 이따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과제물의 기본적인 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인용하고 이런 거는 제가 특별히 설명 안 하는 건 이 자료에 잘 돼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하나하나 맞춰가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사회 문제론부터 이제 설명을 할게요. 사회 문제론. 자, 이제 뭐 지시사항을 우리는 그 과제문에 나온 지시사항을 제일 먼저 보게 되죠. 그래서 지시사항을 보면 이건 사회 문제론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회 문제론이라는 그 책 제목이 예전에는 한국 사회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 문제, 이게 사회 문제론으로 제목이 교재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회 문제론이에요. 자, 지시사항. A4 용지 3회 내로 하라 그래 있죠. 그 3회, 그 표지 포함해서 3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그 대신에 이제 표지 포함한다 그러면 3회 그 3장에다가 만약에 작성한다 그러면 3장을 웬만하면 꽉 채우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유형이라 해가지고 A형, B형, C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학번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A형이든지 B형이든지 C형이든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긴 별다른 이제 지시사항이 없어요.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표지에 있는 그대로. 뭐 폰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줄 간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그 과제물 표지 있죠. 그 표지에 있는 그 디폴트 되어 있는 그 값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특별하게 그건 건들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A형을 먼저 봅시다. A형은 교재 1장의 내용이죠. B형은 교재 2장의 내용이고, C는 교재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하라는 얘기야. 자, 봅시다. A형. 사회 문제의 상대성에 대해서 교재 1장에 내용을 참조하세요.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새롭게 사회 문제로 부각된 그런 사례를 찾아보자 이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회 문제까지 부각이 됐는지 그걸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도대체 이 사회 문제가 교재 일장을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은 일단 나에 관련돼서 일단 찾아오는 게 좋죠. 내가 만 여성이다 그러면 여성에 관련 내용이라든가 뭐 남성이다 그러면 남성이 가질 수 있는 이슈화되어 있는 것, 즉 예전에는 이슈 안 돼 있지만 요 최근에 와서는 그걸 이슈화되는 사회 문제를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찾아봐서 어느 키워드를 만약에 잡았다 그런 그 중앙도서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좀 해봅시다. 컴퓨터 화면을 보자고요. 자, 이게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표지는 이거 이제 지웠다 다시 할게요. 지금 요 내용은 이제 제가 편집한 내용이죠. 편집한 내용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출력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파일을 열어보세요. 파일을 열어보시고 지금 우리가 사회 문제로니까 요거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사회 문제론 이제 이렇게 펴보고 그 다음에 표지가 이제 우리 그 카페 게시판에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으세요. 물론 이제 전에 쓰던 거 있으면 그걸 그대로 가져오세요.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자, 보시면 이제 저는 여기다 다운 받아놨어요. 처음에 이제 표지를 불러옵시다. 자, 불러와서 여러분들 옛날에 쓰던 거 있으면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 2020년 1학기 과제물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면 과제목 그 과목명을 써야 되겠죠. 사회 문제론. 자, 사회 쓸게요. 그대로. 사회 문제론. 자, 이렇게 쓰시고 학번을 쓰시면 되죠. 201721-123456 이렇게 학번 임시로. 그리고 이름은 뭐 이제 홍길동이라고 일단은 써주시고 여러분들 이름 쓰시면 됩니다. 똑같이 홍길동 쓰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연락처에다가 휴대폰 번호 010-1111 1111 그리고 콤마하고 여러분들 이메일도 써주세요. 이건 제 이메일입니다. 네이버.com. 자, 이렇게 이제 그 이메일도 꼭 넣어주세요. 웬만하면 꼭 넣어주세요.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유형이 있는데 유형은 이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A형인지 B형인지 C형인지 이렇게 이제 선택하면 돼요. 지금 나는 이제 A형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A형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와서 대문자로 A형 이렇게. 자, 이렇게 써주시고 자, 이제 과제명이라고 있는데 과제명을 여러분들 워드 쳐도 괜찮지만 저는 웬만하면 복사해오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사해 봅시다. 여기 다시 과제 제시한 파일을 열어봐서 A형을 먼저 이제 이렇게 복사해 오세요. 이렇게 복사해서 컨트롤 C 그리고 문서에 가가지고 요 과제명에다가 컨트롤 V 하면 그냥 가져오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시 간단하게 편집하죠. 이제 언더라인 이거 없애버리고 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이게 표지를 보니까 폰트가 이제 11포인트고 줄 간격이 160으로 되어 있네요. 이걸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걸 그대로 쓰세요. 특별히 제시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지우셔서 이제 쓰셔야죠. 이제 자, 쓰시는데 여기 뭐 사시점 이런 거는 지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우셔서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이제 달아야죠. 목차를 중간에 놓고 목차 이렇게 진하게 자, 목차하고 난 다음에 여기 A형은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사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제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새롭게 사회 문제로 부각된 걸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 찾았다 그러면은 서론 본론 결론 가보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고문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참고문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부분 저는 이제 제목을
로마치로 말씀 그리스어로 1. 컨트롤 10에서 1. 그리고 본론 요거 이제 2. 제목이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위주로 쓴 겁니다. 자, 이제 3은 결론으로. 그 다음에 이제 참고문을 이렇게 써주시고, 처음에, 그러면 이제 제목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썼다 그러면 이걸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음 페이지를 넘기셔서 이 페이지부터 써주셔도 돼요. 커버는 커버대로 놔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여성분들 여성이 겪는 그런 불공평한 내용들이 있죠. 예전에 그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어떤 여권 신장에 관련돼 가지고 부각시켜서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이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어떤 저는 이제 불평등에 대해서 쓸게요. 불평등. 여성의 뭐뭐뭐에 대한 불평등.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이제 서론을 만약에 잡으면 되겠죠. 예를 든 겁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쭉 하는 거죠. 작업을 쭉 하는데, 서론은 이제 내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본론과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제 처음 들어가는 대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론은 내가 어떤 식으로 이 글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그런 개요만 써주시면 될게요. 네. 그렇게 개요를 써주시면, 지금 여기서 교재 1장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그 서론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끄집어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에는 한 3가지 정도로 내가 지금 내가 문제와 새롭게 사회 문제라고 키워드를 잡은 그거에 대해서 예로 한 3가지 정도를 본론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결론에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새로운 사회 문제를 부각되었다라고 결론 내려주면 서론 본론 결론이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작업해 주면 될 것 같고, B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 2를 이제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키워드를 잡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예를 들냐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중앙도서관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 로그인 하고 나면은 이제 밑에 가면 중앙도서관 클릭해요. 중앙도서관 들어가가지고, 자, 중앙도서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본론에다가 이제 내용을 넣어야 되니까 교재 내용을 참조하고 얘를 내가 키워드를 잡았다 그런 거 키워드에 관련되어 있는 논문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팝업 뜨는 거는 다 지웁시다. 자, 지우고, 제가 여성 불평등을 썼어요. 그래서 여성,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나는 여성 불평등, 이 논문을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앙도서관에서 논문 찾아보면 디피어라든가 여기 있네요. 어떤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제 키워드를 그렇게 찾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3가지 예를 끄집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를 3가지를 끄집어와서 본론에다가 그 내용을 3개 넣어주는데, 그 내용을 내가 막 상상해서 써도 좋지만, 요 내용을 논문이 되든 간에 이 내용을 보시면은 내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똑같이 인용하지 말고 거기는 의미, 그 내용 있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그대로 그냥 옮겨 놓으면 돼요. 내 글로 그냥. 내 글로 의미만 똑같이 전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본론을 충분히 채울 수 있으니까, 여기 내외니까 서론 반 페이지, 그 다음에 결론 반 페이지, 그 나머지는 본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장은 빠진 거니까 나머지 이제 2장만 빽빽하게 해가지고 본론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용이 끝나는 거죠. 자, B형을 볼게요. B형은 교재 2장이라 해가지고, 교재 2장을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기는 이제 제목이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적정 수준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생각해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만약에 적정하다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키워드로 잡으면 되겠네요.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렇게 최저임금하고 키워드를 치면은 먼저 내가 이걸 정해야 돼요. 아, 나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나는 적정하지 않다고 일단 먼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관련되어 있는 논문을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뭐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 임금 효과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이 논문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교재에 있는 거는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서론하고 거기다가 이제 표현해주고 본론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근거를 3가지 정도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 논문을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거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그대로 옮겨 써주시면 돼요. 옮겨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결론은 그래서 나는 이게 적정하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주면 이거는 이제 비용으로서 된 것 같아요. 자, 시형을 보면 교재 3장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에 이제 대학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 제도에서 정시 모집, 수시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뭐 예전에 대학 입시제도하고 지금 입시제도 달라가지고 저는 이거는 거의 권하고 싶진 않아요. 최근에 이 제도를 잘 알면 하시고 잘 모른다 그러면 웬만하면 시형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저도 잘 몰라서 설명 안 할게요. A형의 B형만 그런 형태로 잡아주. 시형도 그 어떤 작성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이제 과목으로 넘어가면 일단 지시사항을 먼저 봅시다. 지시사항을 먼저 보시면 자 이제 지시사항 주어진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후. 자, 주어진 사례라는 건 그 밑에 공통이 나오죠. 이건 유형이 공통이네요. 그러면 이 사항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항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목차를 갖추라는 거예요. 목차 아까 표지 있죠. 목차를 갖춰가지고 쟁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해서 쟁점별로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목차 잠깐 가볼까요? 작성을 해봅시다. 여기는 지금 이제 제목을 소송과 강제집행 나머지는 똑같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복사해 오는 거예요. 복사해 오는데 제시하는 그 글이 이거죠. 지금 공통해가지고 제시하는 게 이거죠.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오세요. 자, 이 그대로 과제명에다가 그대로 그냥 복사해 버리면 뭐 워드 칠 필요 없죠. 워드 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오타도 없고 그리고 이제 글자 폰트만 정리할게요. 특별히 제시한 게 없으니까 여기 그 기존에 있는 것처럼 글자 폰트 11 다시 한번 써주시고 언더랜드 없애버리고 그럼 끝난 겁니다. 이렇게 16 주간기호시 160 그리고 굵은 것도 없애려면은 2번 클릭하면 되죠. 그럼 다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이걸 표지만 끝으로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이게 제시하는 글이 문제가 문제 1 저희 문제 그죠? 문제 1이 있고 문제 2가 있고 자, 문제 3 있죠.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목차에다가 그 이렇게 돼 있죠. 목차를 갖춰서 쟁점별로 작성하라고 돼. 쟁점. 그냥 지금 문제 1, 2, 3에 대해서 3에 대해서 목차를 작성하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쟁점별로 이제 갖춰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목차를 쟁점별로 갖춰 봅시다. 자, 처음에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이제 이게 예문이니까 자, 과제명을 보면 광주에 사는 갑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자, 처음에 광주죠. 광주에 사는 사람이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소 서울역에 온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해서 을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입니다. 사업용 택시가 아니라 지금 개인 택시예요. 그래서 을이 운영하는 개인 택시고요. 그래서 을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갑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 가속 이런 걸 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로 5가라는 그 장소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좌회전하다가 우회전하던 병의 자동차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병의 자동차, 그러니까 그 승용차죠. 자가용과 충돌하게 돼서 사고를 일으켰어요. 일어난 게 아니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의 부주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갑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죠. 문제 1. 갑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법원을 물어서 어느 법원에다가 해야 되냐. 그는 지금 사고 난 장소가 되겠죠. 사고 난 장소가 어딨나요? 서울이죠, 서울. 서울에서 어디예요? 지금 종로 5가죠. 종로 5가가 어디 관할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북부 관할인지 중앙법원 관할인지 그걸 확인해 보시고 이게 만약 북부 관할이다 그러면 북부 지방법원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답은 북부 지방법원이 나왔어요. 그럼 제목을 달아야죠. 제목을 달면 우리가 사안별로 목차를 달라고 돼 있으니까 제 이름 뭐예요? 문제 1에 대해서 뭐예요? 지금 법원 지정이죠. 법원 지정.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정입니다. 자, 지방법원 지정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이건 설명을 다 했거든요. 교재에서 보시면은 이 법원을 선택하는데 어떠한 논리로 선택되는지 그걸 설명하시면 돼요. 그 교재를 보시면은 우리 있죠. 이게 무슨 관할에서 나눠졌죠. 그 관할을 거기다 쭉 설명합니다. 일단은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몇 페이지 몇 장, 그러니까 5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러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자체를 처음에 지방법원 지정해가지고 법원 지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또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근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사고난 지역으로 법원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결론은 북부 지방법원이 지정된 법원이다 이렇게 제출해야 될 법원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물론 결론이라기보다 우리는 이거는 법의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민사소송법 몇 조 몇 항에 있는 관할 지정 그거를 조문을 가져오고 이 조문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내용에 해 가지고 관할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런 관할을 찾았다 이렇게 정리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목차는 이제 그런 형태로 달아주시면 돼요. 세부 목차는 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달아주시면 될 거고 두 번째는 요번에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기하게 되면은 청구 원인에 민법 750조에 보면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처음에 750조에 있는 불법행위를 기재했어요. 그리고 소송이 계속 중에 민법 390조는 채무불이행이란 말이에요.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자,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것도 지금 교재에 있어요. 소송물에 대해 학설을 가지고 이러한 변경을 갖는 의미를 그 학설 가지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변경 제목이 이렇게 나오겠죠.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변경하면은 그게 어느 근거로 민사소송법의 어느 몇 조 몇 항에 있는 그 근거로 이렇게 어떻게 변경하면 된다라는 내용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불법행위가 뭐고 뭐 채무불이행이 뭐고 이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소송물에 관련 학설이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보면 뭐 이를 하면은 이제 무슨 설 이렇게 학설이 나오겠죠. 이에 보면은 무슨 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면은 판례는 무슨 설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렇게 하면은 이 두 번째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불법행위 750조에 있는 불법행위가 뭐고 390조에 있는 채무불이행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송물에 대한 그 학설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떻게 변경을 하면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해주시고, 자, 세 번째 문제는 갑이 요번에 이제 을을 대상으로 치료비 1,000만원, 이것도 우리가 이미 했어요.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그리고 일시 수익으로 일시 수익으로 2,000만원을 얘기했고, 이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거 그거는 처벌해달라는 거 있죠? 처분주의. 처분주의는 뭐예요? 그 원고가 제시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심판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법원이 심리를 해보니까 그 처음에 치료비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나왔고, 일시 수익은 2,000만원을 제시했는데 막상 심리를 해보니까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인정하는 건 2,000만원, 최고 2,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위자료는 뭐 1,000만원 해달라 했으니까 500만원 한도 내서,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법원은 을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 해서 그 교재는 예까지 나와 있어요. 그 예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작성을 하는데, 어떻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판결이죠. 그 처분 제목은, 이제 세 번째 제목은 처분주의가 되겠네요. 여기서 처분주의라고 이제 해주고 난 다음에 요 내용을 이제 써주시면 되겠네. 요 내용을 이제 써주시면 이게 처분주의가 근거 조항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결론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 내리고 이런 거는 그 책에 교재에 이미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처분주의가 뭐고, 일단은 처분주의란 해가지고 처분주의가 뭐다. 먼저 정의를 내려주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납니다. 그래서 각각 시점이 해가지고 30점 만점이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요번 문제는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부동산 법제를 봅시다. 부동산 법제 이제 지시사항을 보면, 자, 부동산 법제 지시사항을 좀 볼게요. 자, 주어진 사례를 또 정확히 이해하라는 겁니다. 지금 밑에 공통의 지시사항이 또 있죠. 지시사항을 보면, 지시사항을 보고 그 다음에 목차를 갖추어서 쟁점별로 작성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쟁점,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쟁점에 따라서 목차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정의 근거가 되는 조문.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강제집행법,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민사집행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먼저 근거 조항을 가져오는 거죠. 근거 조항을 가져오고 그 조문을 가지고 있는 뜻 있죠. 우리 책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 근거를 반드시 제시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 근거도 같이 이제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 책에 다 있어, 이거. 책에 다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는 3페이지 이내네요. 3페이지 이내니까 목차 달아주고, 문제 1, 문제 2가 한 장 반씩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참고하는 문헌을 과제물 끝에 적시하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여기서 다시 보시지만 목차 정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거 참고문헌 요거 쓰라는 얘기예요. 참고문헌 다른 얘기 아닙니다. 참고문헌을 여기는 지시했으니까 반드시 참고문헌 써주시고요. 참고문헌은 각주에 없는 그 페이지가 없어요. 참고문헌에는 꼭 명심하세요. 자, 이제 참고문헌 봅시다. 제시한 거. 멀티미디어 강의와 부동산 법제 교재에서 다룬 내용을 기본으로 하라. 교재에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은 아니도 비슷한 내용이 이미 있어요. 그걸 이제 그걸 가지고 참고하는 거죠. 기본으로 삼으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에 따르는 다른 교재, 다른 교재를 쓴다 그러면 논문, 판례, 평석 등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다른 판례라든가 다른 논문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참고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교재만 가지고도 설명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가져와 볼게요. 다시 여기서 제시하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제시하는 글을 일단 가져와 보죠. 마찬가지로 복사를 하세요. 이렇게 복사해서 Ctrl C, 그 다음에 표지에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지금 부동산 법제 이렇게 써주시고, 나머지 내용 갖고, 지금 공통이죠. A형이 아니라 공통으로 바꿔주시고,
공통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워드 치지 마시고 그냥 복사해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사합시다. 아까 컨트롤 C 했으니까 컨트롤 V 가져왔죠. 그리고 나서 이걸 또 정리하시면 돼. 정리하시면 먼저 진하고 이거 다 없애버리고, 언더라인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글자 폰트를 바탕체, 그리고 모두 다 끝으로 가면 되죠. 오케이. 자, 여기서 문제 1하고 문제 2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먼저 편집해주고, 뭐 점수는 이건 지우셔도 되고요. 20점 이건 지우셔도 되고, 이거는 경료될 10점 이건 지워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1 먼저. 자, 그 목차를 문제 1, 문제 2 이렇게 나눠가지고 목차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봅시다. 자, 이제 볼까요, 내용을? 자, 갑은 2018년 3월 2일. 자, 이게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날짜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 날짜를 반드시 체크하면서 가야 됩니다. 갑은 2018년 3월 2일 날 A로부터 2억 원이라는 걸 빌렸어요. 2억 원을. A로부터 2억 원을 빌렸는데 그게 3월 2일이에요. 그리고 빌리는 기간은 3월 2일부터 그 2년간 빌렸네요. 그죠? 3월 1일까지. 이자는 1%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빌리면서 뭘 했냐면은, 갑은 자기 소유의 X주택입니다. X주택.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X예요. X주택에 시가 3억짜리인데 어디에 있냐면 서울시에 있어요. 서울시에 있는 주택, X주택에 3억 원, 시가 3억이라는 X주택을 저당을 해서 저당. 이걸 이제 담보로 잡힌 거죠. 그 저당을 잡혔는데 어떻게 설정했냐면 1번으로 설정했습니다. 1번으로 설정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갑은 같은 날, 3월 2일이죠.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 예. 이게 그 설정해 주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합의는 약속인 겁니다. 설정을 진짜 해준 게 아니라 합의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을 또 빌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년 동안에 빌리기로 하고 이자는 1%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저당권에 설정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에다 합의하고 밑에도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은 4월 2일 그 다음 달이죠. 4월 2일 날 을과 지금 A, B가 아니라 을이에요. 을과 이 X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은 2년 동안 했습니다. 4월 2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보증금 1억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을은 2018년도 4월 2일 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자, 여기서 보증금 1억이라는 금액도 중요해요.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에서 1억이라는 게 우선권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 논리를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을한테 임대차 계약하는데 1억, 보증금 1억을 받았다는 거. 여기는 월세라는 게 없으니까 보증금 1억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문제 봅시다. 문제 보시면, 자, 문제 1. 자, A는 뭐예요, 지금? 갑에게, A가 빌려준 사람이죠. 2억을 갑한테 빌려준 사람이죠. 그리고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A가 위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방법과, 자,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등기 방법이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러니까 등기가 된 다음에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부동산 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자, 두 가지예요. 자, 목차를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은 좀 목차 바꾸셔도 돼요. 보시면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방법, 그죠? 등기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 큰 제목을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그리고 나서
1번 1 설정 등기 방법 플랩을 씁시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방법. 그 다음에 2 여기서 또 제시한 게 뭐냐면 등기부 근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게 뭔지 그 개념을 위에서 보듯이 근거 조문을 쓰라고 돼 있죠. 우리 민사집행법에 보면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을 여기다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어떤 건지 그 개념을 적으세요. 개념을 적고 난 다음에 일에 보면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방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그 근거 조항, 설정하는 그 절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하는데, 먼저 여기서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근저당권 어디 있냐면은 지금 서울시 있죠. 서울시에 있으면 그 지역,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떤 소송 등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야 되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서울특별시니까 서울 중앙법원에 있는 등기부로 가면 돼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등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 서울특별시 소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서류가 있어. 서류가 있으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누가 누구예요 지금? A하고 갑이죠. 갑이 갖춰야 되는 서류와 A가 갖춰야 되는 서류, 이 서류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해 주시고, 이 서류가 왜 필요한지 책에 다 설명되어 있어요. 이건 책에 설명되어 있는 걸 그대로 거기다 표현해 주세요.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설정 등기 있잖아요. 설정 등기가 그 책에 있거든요. 만약에 없으면 제가 있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위번호라든가 이렇게 번호 이렇게 있어요. 항목이. 그 항목마다 쭉 표현해가지고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고 그걸 설명만 해주시면 돼.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설명해 주시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등기부 이미지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그냥 설명만 해주시면 돼. 그런 이미지 올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문제 2는 보면은 A에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 경매를 갑니다. 이제 강제 집행을 간죠. 이건 강제 집행 임의 경매게 되겠네. 저당권이니까 임의 경매예요. 자, 이제 실행 경매를 통해서 2020년 4월 2일 이제 계약이 끝난 거죠. 4월 2일이면 4월 2일 날 그 대여 계약이 이제 끝나가지고 X 주택이 3억 원의 시액에 경락이 됐고요. 3억 원에 대한 배당 절차가 진행됐다고 가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진행되는 데 있어가지고 을이 지금 A, B가 아니라 을입니다. 을은 임대차 들어간 사람이죠. 을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 그래서 지금 보증금 1억입니다. 그 1억이었을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조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우선 면제 순위 어떻게 되고 금액은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지금 제 하순이잖아요. 지금요. 하순인데도 불구하고 최우선 변제해가지고 뭐 3,600인가 그거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못 받죠. 왜냐면은 지금 A와 B를 합쳐도 2억 5천인데 2억 5천이면은 2천만 원 또 받네요. 그렇죠? 아, 그러네. 지금 그 3억을 받았으니까 2억 띄워주고 5천만 원 띄워주면 5천만 원 남죠. 5천만 원 남고 그 다음에 최우선분이 뭡니까 3,600이니까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받는다 해가지고 최종 배당받는 금액을 써주시면 돼. 이것도 책에 설명되어 있는데 책에 설명되어 있는 걸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요번에 우리가 그 부동산법을 강의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걸 하거든요. 바로 이걸 하니까 혹시나 만약에 감을 못 찾으신 분은 요번에 강의하게 되면은 조만간에 이제 강의 날짜 잡을 테니까 그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은 그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소송강제집행은 이미 그 강의 내용이 다 있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이거는. 근데 부동산 법제는 요번에 제가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하실 분은 하시고 먼저 이걸 해보시고 어려우면 그 제 설명을 들어보고 그때 과제물 작성을 완료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 설명이고요. 지금 이제 그 1번하고 2번은 완전히 맥락이 달라요. 지금 그 부동산 법제가 1번은 등기에 관련된 내용이고 2번은 경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집행, 오히려 소송강 집행에서는 집행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 대신에 이 부동산 법제에서 집행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집행의 내용은. 그래서 작성을 지금 설명한 대로 좀 해보시고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제가 이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작성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과제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질문 받을게요.